자, 드디어 뺑소니 의혹을 받던 이재룡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통수를 맞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인정했는데 소주 4잔이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진실. 나아가서는 그러면 도대체 혼자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면 동석자는 누구인가? 누구와 술을 마셨나? 혐의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드마크 공식,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상황으로 돌아가는 공식법이죠. 그것을 적용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이재룡 측으로부터 사고 전 소주 4잔을 마셨다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중앙분리대에 크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살짝 접촉만 했다라고 인지하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셔서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재룡 씨 측은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인 측은 뭐라고 했느냐? 사고 이튿날 토요일 오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에 의견을 전달했다. 경찰과 출석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려를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고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 음주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사고 나기 직전에 소주 4잔을 마셨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지인의 집으로는 왜 갔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검거 당시에 실시간 간이 약물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긴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자체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 사이에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을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소름 돋는 게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면허 정지 수치가 0.08%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만이어야 돼요. 0.08% 이상이면 그때부터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처벌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0.03% 이상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딱 음주운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주 한 4잔 정도를 마셨을 때 요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애당초 이거 이상 수치가 나오려면은 소주 3잔, 4잔 이상 마셨어야 하는데 딱 이 0.08% 미만이 나오는 수치가 소주 4잔 정도의 수치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재룡 씨가 검거 당시 때 0.03%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0.08% 미만이면은 이게 사실상 면허 정지 수준이라는 거죠. 만약 이 당시 때 막 면허 취소 수준, 뭐 0.08% 이상 나왔다. 그렇다면 소주 4잔이 완전 거짓말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댓글 내용을 좀 살펴보면 4병 마신 거 아니냐? 평소에도 몇 병씩 드시는 분이 소주 4잔을 마시고 저렇게 됐다고? 그 말을 누가 믿나? 소주 4잔이라니. 평소에 주량 자랑 엄청 하더만 소주 4잔 마셨겠냐? 그러니 쉽게 말해서 평소에 이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재룡 씨다 보니까 소주 4잔만 마셨다라는 걸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던 이재룡 씨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라는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7일날 내가 소주 4잔 정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미 이재룡 씨는 그 이전에 인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일날
월요일에 경찰을 통해서 그 입장 전달이 공표가 된 거죠. 그리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재룡 씨에 대한 입감전 조사 내사가 진행 중이다. 곧 소환하여서 경찰 출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행 당시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에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고 당시에는 음주가 아니었다. 이거 김호중 수법을 따라가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났을 때 조치 없이 도주했고 집에다 차를 주차하고 지인의 집으로 왜 굳이 이동을 했냐. 소주 4잔 마셨다라고 인정할 거면서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냐. 애당초 최초에는 음주운전 아니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김호중 수법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가 많이 된 겁니다. 김호중 수법, 술타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김호중 씨와 이재룡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다라는 사진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 김호중 씨가 사랑하는 재룡이 형님, 2위 닳도록 넌 한다. 열심히 살자. 해주셔서 감사하다. 형님 동생 이제 하고 싶은 노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올렸던 거죠. 이게 지금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러면 두 사람이 주당으로 유명한데 김호중 씨는 이미 교도소로 갔고 이재룡 씨도 김호중 씨와 술을 마실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 당시 때 두 사람 다 지금 김호중 방지법이 나오는 이번 사태 술타기 수법에 대한 어떤 공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애당초 두 사람이 친분이 있었다라는 사실에 경악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서 0.08% 사이에 결과가 나왔지만 이게 딱 소주 4잔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네이버에다가 소주 4잔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딱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AI가 딱 분석을 해보면 0.03에서 0.04%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소주 한 잔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잔이 0.03에서 0.04%다. 그럼 4잔을 마셨다라고 하니 뭐 단순 계산하면은 그러면 0.12%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알코올 농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죠. 그래서 아마 4잔 정도를 마시게 되면 개인차가 있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0.08% 이하가 나올 수 있다. 이재룡 씨가 주장한 소주 4잔이 수치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도 지금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평양냉면 소주 14병 주량을 자랑하던 이재룡 씨가 과연 소주 4잔만 마셨을까? 그러니까 지인의 집으로 왜 이동을 했냐라는 겁니다. 지인의 집에다 도대체 무얼 했냐? 이런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 사고가 났을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면허 정지가 아니라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 본인이 결국 아니다. 운전 전에 4잔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고 당시가 아니라 지인의 집에 가서 그리고 나중에 검거가 됐고 그 당시 때 면허 정지 수준의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뿐이죠. 그러니 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술타기 의혹을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라고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유호정 씨가 예능 방송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건강식품을 남편이 엄청나게 챙긴다.
평양냉면에 소주 14병을 마셨다. 주량을 굉장히 과시한 적이 있다란 얘기예요. 유호정 씨는 뭘 그런 걸 자랑하냐. 14병이나 마신 줄 몰랐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자신이 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랑했는데 소주 4잔밖에 안 마셨다? 그리고 지인의 집에 갔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미 이제 음주운전으로 3아웃이 된 이재룡 씨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내 유호정 씨에게 불똥이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술 문제로 과거에 별거를 했었던 이야기도 계속하여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재룡 씨가 사실상 연예계에서 어떻습니까? 퇴출 수순이다. 여러분, 3아웃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음주 3아웃이 되면은 보통 연예계에서 퇴출이 됩니다. 하지만 요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다시 하나둘 복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도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출소를 하게 되면 다시 연예계에 복귀를 할 거다. 콘서트도 하고 음반도 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지금 시점에 이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재룡 씨도 김호중 씨처럼 사실상 완벽한 퇴출 수순에 놓여져 있다. 사실상 퇴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이재룡, 침묵한 동석자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재룡 씨가 얼마나 부자냐면 지금 이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수백만 원이고요. 이 왼쪽 손에 차고 있는 시계도 최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룡 씨가 건물 시세 차익만 300억이라니까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욱더 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자리와 함께했던 동석자들의 책임을 짚어봐야 한다.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지인에 대한 책임도 이야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음주 사고에 동석자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셨다라는 걸 알고도 운전을 말리지 않았거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 지인 누굽니까 도대체? 왜 신고를 건의하지 않았나? 이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그것을 방치할 경우 방조죄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예계에서 술자리는 침묵의 상징처럼 소비가 되고 있지만 술을 잘 마시는 주당 이미지가 예능과 컨텐츠로 소비되는 문화가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짠한형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결국에는 이재룡 씨와 함께 동석해서 술을 마신 인물이 누구인 건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지금 죄를 부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재룡 씨를 감싸줬었던 지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심지어 무려 10년 전에 올라왔었던 칼럼입니다. 10년 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에 대처하는 방법 잘 보세요. 이창명 씨가 나옵니다. 개그맨 이창명 씨는 술을 마시고 결국 운전대를 잡은 연예인들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단속에 걸렸다. 여기에 탁재훈, 송강호, 전진, 신혜성, 강인, 니쿤, 이희경, 류승범, 주영은, 알렉스, 백이성, 강성범, 허준호, 권혜요, 김재중, 이현우, 이승철, 최하정, 엄기정, 황보라, 길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음주운전이 과연 버릇인가? 이정재, 은지원, 조원석, 배우 박상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에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로 내었었다. 그리고 신은경, 김지수, 백지영, 조용필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를 냈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엄청난 기록을 남겼다. 아마 까먹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이 연예인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튀어라. 김은국, 김태균, 지상렬, 김창렬, 강타, 김상혁, 조영기 술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고 조영기는 행인을 치어 숨을 먹게 한 뒤 도주를 했습니다. 김상혁 씨는 유명하죠.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노홍철, 박성호, 이재룡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유세윤 씨는 음주운전 자진신고라는 전에 없던 방식으로 팬들을 당황하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이 3개월에서 2년 정도의 자숙기간을 가진 뒤 복귀를 한다는 거예요. 김지수 씨의 경우 자숙기간 없이 드라마 출연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예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룡 씨가 이번에 완벽한 거짓말을 하려 했고 최근 김호중 씨 사태도 있는 마당에 술타기 의혹까지 빚을 만한 행동과 이동 경로가 있었다라는 건 이거 그냥 경범 처벌하면 안 된다. 징역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재룡 씨가 사실 지금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음주사고 당시 때 CCTV를 한번 보자 이거죠. 사고가 나고 나서 지인의 집에 갔고 자신의 집에 주차를 해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고 난 영상을 좀 보면 사고 당시 내가 음주운전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보면 중앙분리대죠. 이거를 그냥 쭈르르 가로지르면서 받고 그대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도주를 한 다음에 차를 주차하고 지인의 집에 갔단 말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부분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통상적인 상식적인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통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현장에서 보험사를 부르겠죠? 보통 우리가 사고가 나면 내가 운전 미숙으로 가로등을 박았건 벽을 박았건 보통은 차에 이제 주차해 놓고 보험사를 부르곤 합니다.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내가 차를 박았으면 그냥 사진만 찍고 내가 보험사에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재룡 씨는 제가 지금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자기 혼자 사고를 냈으니 집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험 접수가 됐을까? 저는 그 여부가 좀 일단 궁금해요. 보통은 사고가 나고 나면은 거의 바로 전화를 하거든요. 타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로 받고 지나갔으면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상황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내가 차를 이렇게 박았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 갔다. 그러니까 조치 없이 그냥 귀가했다. 나중에 보험사를 통해서 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의혹적인 것이 지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라는 거는 뭔 얘기입니까? 음주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음주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네 집으로 가서 음주를 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고가 났고 조치 없이 귀가를 해서 주차를 한 다음에 나는 나중에 보험 수리나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지인의 집으로 갔고 거기에서 술을 마셨다. 굉장히 이상한 흐름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김호중 씨 사태만큼이나 이상하다라고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내고 나서 나중에 수리할 건데 그냥 속상해서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집에서 그냥 혼자 술 마셨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이상하게 보겠지만 굳이 지인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술을 먹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경찰이 출동한 이유가 뭐겠어요?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렇게 중앙분리대를 우르르 받고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뺑소니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자기네 아파트 건물에 어떤 가드레일을 박았다거나 연석을 박았다라고 하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보통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보험사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조치 없이 도주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은 본인이 자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재룡 씨가 사실 벌써 세 번째 음주 사고잖아요. 그러다 보니 술 마시는 유튜브, 그러니까 짠한 형에 등장을 했는데 짠한 형의 출연분이 결국 삭제 조치, 비공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후폭풍이 너무 세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룡 씨가 등장한 이 음주 관련 안재욱 씨도 있었고 음주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까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유튜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당사자들의 범죄 행각이 문제인데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환갑이 된 이재룡 씨가 역대급의 민폐를 끼쳤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1년 만에 복귀한 아내 유호정 씨에게도 굉장히 지금 복귀를 못하게 하는 상황까지 몰고 갔고, 이것이 신동엽 씨가 운영하는 짠한형 유튜브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여론 확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대중들은요, 왜 이럼에도 음주를 주장하는 유튜브 방송을 하냐? 유튜브 폐지해라! 라는 얘기가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 사태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주 문화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 가운데에 이재룡 씨의 재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룡 씨가 지금, 그런데 이런 유호정 씨가 최근 방송 복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재룡 씨가 또 한 번 음주 사고를 낸 겁니다. 오죽했으면 유호정 씨가 여자를 만나라고 했겠습니까? 완전 죄를 뿌려도 제대로 뿌린 거죠.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이혼설, 파혼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던 시기에 두 번의 음주 사고가 있었고 이번 세 번째가 터지면서 정말로 이혼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음주 무리를 빚은 이재룡의 아내 유호정 씨의 과거 발언까지 재조명을 받고 있다. 이때 뭐라고 했느냐? 연애 시절 술 때문에 남편과 많이 싸웠다. 일찍 들어간다고 하고 나 몰래 새벽까지 술을 마신 적도 있다. 며칠 전 또 나와 한 약속을 어기더니 새벽에 만취해서 귀가하더라. 일주일에 술을 몇 번만 마시겠다. 몇 시까지 들어오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지장까지 찍었는데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약이 오른다.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재룡 씨가 왜 자신의 집에 귀가해서 주차를 해놓고 지인의 집으로 갔는지가 또 한 번 보여지는 부분이죠. 정말 본인이 속상해서 집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유호정 씨가 가만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는 신빙성이 지금 성립이 되죠. 하지만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한 다음에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지인의 집에 가서 술을 만취해서 먹었다. 음주 사고가 두 번이나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내와 3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면서 환갑의 음주운전 후 도주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니 아내 유호정 그리고 아들, 딸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나 라는 비판의 언론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이 유튜브 영상에서 아끼는 데킬라를 꺼내고 자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술을 잘 마신다고 치켜 세워진 안재욱도 뿌듯해하던 이재룡도 모두 과거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고 결국 이들이 담긴 영상은 비공개가 된 겁니다. 아내 유호정 씨만 불쌍하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은 이재룡 씨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면 부인을 했기 때문이죠. 자, 과연 이재룡 씨의 이 블랙박스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이 블랙박스 뿐만이 아니라
지인 집에 갈 때 운전하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라고 했지만 사고 직전 어디 있었는지, 음식점에 있었는지, 술집에 갔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블랙박스 영상 안에는 지우지 않는 한 모든 게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음식점에 주차를 했는지, 술집에 주차를 했는지 경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곧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소환 조사에서 본인이 말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내용이 블랙박스에서 공개가 된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